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에듀윌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자, 잘 쉬셨죠? 10분 참 빨리 갑니다. 그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150페이지예요. 150페이지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자, 우리 권리 변동에서 원인이 법률행위가 있고 아니면 법률행위가 아니면 법률규정. 사실은 법률행위가 아닌 원인이다 라고 하는데 법률행위가 아닌 원인은 법률규정에 있을 때 이런 거고요. 이렇게 이제 표도 그랬잖아요. 이때 이제 법률행위가 있으려면 반드시 이 법률행위는 세부적인 구성 요소로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 표시에 의해서 법률행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립해야 됩니다. 성립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성립하고 난 다음에 그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효력 발생 요건이다 또는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것도 성립 요건이나 효력 발생 이것도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고 특별 성립 요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반적 성립 요건이다라고 하는 건 모든 법률행위에 다 필요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모든 법률행위에 다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 성립 요건에서 모든 법률행위에는 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럼 의사표시는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다. 그 사람을 의사표시의 당사자라고 하고요. 의사표시의 내용이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의사표시의 내용이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서 보세요. 갑하고 을이 갑소유 토지를 을에게 팔겠다고 매매하겠다고 사실래요? 라고 의사표시했더니 살게요 라고 의사표시했다는 얘기죠. 이게 의사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성립하는 겁니까? 매매 계약이 성립한 거죠. 그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는 얘기는 의사표시를 했고 그래서 계약이 성립했는데 의사표시의 목적은 토지를 팔겠다, 토지를 사겠다라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목적이에요. 그럼 당사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갑하고 을이죠. 그럼 이게 매매가 아니고 임대차였다라고 한번 볼게요. 내 거 임대할래? 라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랬더니 을이 그래 그랬다는 얘기죠. 그 의사표시했습니다. 무슨 의사표시죠? 임대차 의사표시했죠. 그런데 당사자는 똑같아요. 그런데 의사표시 내용은 다르죠. 물건은 똑같더라도 의사표시 내용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구분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 성립 요건은 뭐냐? 이 일반적 성립 요건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인 거예요. 이제 혼인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갑이 을에게 나하고 결혼해 주실래요? 당사자가 갑이죠. 그리고 상대방 을이잖아요. 당사자잖아요. 당사자가 뭐라고 의사표시했어요? 결혼해 달라고 의사표시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나하고 결혼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좋아요. 그래서 싸대기도 때렸다고 그러더라고. 왜 이제 얘기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좋아요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하고 아주 진하게 뽀뽀도 했답니다. 그러면 혼인이 성립한 건가요? 지금 보니까 당사자가 혼인할 목적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했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했어요. 거기다 진하게 그렇죠. 그것까지 했답니다. 그러면 뽀뽀까지 했는데 혼인이 성립했냐고요? 아직 성립하지 않았죠. 그럼 일반적인 성립 요건은 다 갖췄는데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도 있네요. 뭘까요? 신고인 것이죠.
신고인 거예요. 또 혹시 이제 혼인 같으면 신고겠지만 이게 질권 성립이었다. 전당포에 가서 물건 맡기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질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돈 빌려주시오, 빌려주겠소라고 했답니다. 그래도 질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도에서 갖다 줘야 질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는 있었지만 또 인도도 필요한 거고요. 상속 같은 거 있잖아요. 유언 같은 거 있잖아요. 유언 같은 거는 또 5가지 형식이 있어요. 이 형식을 갖춰야만 유언이 성립해요. 공정증서, 구수증서, 녹취증서, 자필증서, 비밀증서라고 하는 증서 방식이라고 하는 5개. 이거 암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 다 이해도 못하면서 이런 거 욕심내갖고 하면은 묶여가지고 뒤에 진도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일정한 여기서 필요한 건 뭐죠? 형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암기한 건 일반적 성립 요건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걸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얘기를 한다. 거기 지금 성립 요건이에요. 일반적 성립 요건. 그래서 일반적 성립 요건은 모두 있어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싹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요건에도 똑같이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은 당사자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능력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능력자는 우리 앞에서 봤듯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게 있어야 되고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한 행위는 무효가 되지만 행위 능력이 부족한 자가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법률행위 목적은 일단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행이 가능해야 되고요. 법률행위 목적은 적법해야 되고 법률행위 목적은 사회적 타당성도 갖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당연히 슈퍼 가서 물건 삽니다. 저 물건 주세요. 예, 얼마입니까? 1,000원입니다. 주고 받고 이행할 수 있죠. 이행도 가능하고 물건도 확정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아파트 분양계약 한번 받아볼게요. 아파트 분양계약. 아파트 분양계약 지금 받을 때 아파트 서 있나요? 그 판매 촉진하기 위해서 판촉 물러서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라고 하죠. 견본주택만 보고 나 2평형 이거 할 거야. 조감도 보고 이렇게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위치 보고 분양계약 체결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거 이행이 가능한가요? 지금 아직 확정 안 돼 있죠?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어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이행기에 확정이 안 됐다. 그럼 그게 채무불이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행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행이 불능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능이 있는 거죠. 그럼 이행 불능이다라고 하는 거. 어떤 물건을 수입해서 갖다 주기로 했는데 수입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수입이 금지가 돼버렸대요. 거래가 금지가 돼버렸대요. 그럼 그건 뭐가 되는 거죠? 이행 불능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과학적으로든 법률적으로든 가능 불능 쉽게 따질 수 있지만 한강에 빠진 반지 찾아주는 계약 어떨까요? 한강에 빠진 반지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제가 한번 제시해 볼게요. 앞뒤에다가 댐 건설하죠. 북한강 남한강 쪽에다가 댐 건설하고 물 다 푸죠. 퍼내고 한 30년 동안 금속 탕지기 한 50만 대 동원해서 30년 동안 찾으면 그거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제가 이 얘기할 때 웃는 분 많이 계셨을 거예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그런 걸 우리는 미친 짓이라고 하잖아요. 그 반지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해서 한강물을 다 퍼내고 20만 대, 30만 대 이렇게 가능이냐, 불능이냐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기준은 사회 통념인 거예요. 자,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사회 통념상 이게 불능이다 그러면 그건 불능인 겁니다. 그래서 가능해야 되고 또 적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적법해야 된다. 불법 행위를 하게 되면 그건 무효입니다. 적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적법이라고 하는 건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강행 규정도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또 나누어지기는 하지만 일단은 적법하지 않은 법률 행위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법률 행위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적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사회적 타당성도 갖춰야 된다. 법으로는 명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행위 있죠? 이거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게 공무원에게 뇌물 주고 청탁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잘 나왔던 거 우리 23회 문제도 첩계약과 관련된 개혁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욕을 먹은 적이 있어요. 웬 첩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느냐. 첩을 좋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첩계약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일부 일처제를 취하고 있어요. 일부 일처제를 취하고 있고, 첩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어요. 하지만 첩을 둔다든지 이런 행위는 축첩행위, 노름질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 있잖아요. 이거 뭐 사행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노름은 별도로 이제 명문의 규정이 있지만, 첩계약은 하지 말라는 계약은 명문의 규정은 없거든요. 근데 첩계약 체결한다 그런 건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행위들이죠. 이건 반사회적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첩계약도 계약의 유형이 한 5개 정도로 해서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첩계약과 관련 거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이다라고 해서 그런 행위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무슨 뭐 그런 걸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저도 그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우리 시험에 나온 거 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힌 얘기 많이 나와요. 뭐 50세 감남이 뭐 18살 먹은 을려와 첩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동안 살면서 그거 다 무효거든요. 사례 문제로도 직접 그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 이것까지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갖췄어도 또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여야 한다. 그럼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어떤 거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이 의사결정하고 표시까지 하는데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의사표시다. 이 정상적인 의사표시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는 나중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던가 또는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던가 이 둘 중에 하나를 공부하는 거죠. 그럼 특별 성립 요건은 뭐냐? 특별 성립 요건은 여기에 죄송합니다. 특별 효력 발생 요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거 이거 단순 암기예요. 물론 한 바퀴 돌고 나면은 당연히 이거는 알게 되는 거예요. 대리행위해야 된다? 대리권 있어야 돼요. 조건을 붙여서 법률행위했다. 기한을 정해서 법률행위했다.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해야 됩니다. 유언, 유증이 있었다. 그럼 유언자, 유증자가 사망을 해야 되겠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허가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 성립 요건 갖추고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 갖추고 추가적인 요건을 갖췄을 때 그건 4개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충분하고 이건 한 바퀴 돌면 무조건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효력 발생 요건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 그 목적은 확정 가능 적부 사회적 타당성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151페이지에 법률행위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인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할 때 선량한 풍속이 뭐고 기타 사회질서가 뭐냐. 아이고 선량한 풍속 느낌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겠다. 그때 떠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행위들, 공무원에게 뇌물 주고 청탁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기타 사회질서 이런 것들입니다. 왜 우리 혹시 뭐 여성분들은 좀 그렇지만 우리 남성 수험생 여러분들은 그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노름빚은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노름빚을 왜 안 갚아도 되느냐. 노름장에서 어디에 노름빚은 변제할 의무가 없다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지만 그 노름하는 그 행위 자체가 무슨 행위예요? 반사회적 행위예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우리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하거든요. 요게 주로 이제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게 엄청나게 사례가 많아요. 그게 103조입니다. 103조.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다. 굉장히 추상적인데요.
우리 103조를 우리 일반 규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규정, 제왕적 규정이다 또는 백지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3조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이걸 그냥 쉽게 선풍기 질서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선풍기 질서를 위반하게 되면